관도대전 조조와 원소가 다투는 관도대전은 조조가 명실상부한 대륙의 지존으로 거듭난 전쟁이다. 약한 전력이 강한 전력을 이긴 전투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 관도대전은 200년 2월에 시작하여 10월에 끝나지만 전초전은 199년에 시작하여 원소잔당이 마무리는 206년에 마무리된다. 조정이 혼란한 틈을 타 동탁이 권력을 장악하자 원소는 천하에 힘있는 자가 동공뿐은 아니다. 며 동탁과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동탁은 원소를 죽이려 했으나 명문가 원소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다. 대신 원소를 바레테스로 임명하여 지방으로 쫓아버린다. 하지만 원소는 바레를 기점으로 기주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넓혀간다. 195년 12월 원소는 포구전투에서 백마를 탄 부하들을 거느려 백마장군으로 명성을 떨친 공손찬에게 대승을 거둔다. 199년 원소는 공손찬 무리를 일소한 이후 유주, 기주, 청주, 병주 4개 주를 점령해 황하 북쪽을 모조리 장악하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게 된다. 이때가 상대적인 전력으로는 가장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의 명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책사순욱은 일찍이 조조에게 천자를 높여서 받들고 공평무사하며 정의를 크게 선양하라는 강령을 제시한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신뢰하고 천자를 공손히 모시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다. 200년 2월 원소는 황하 근처 여양의 본영을 구축한다. 황하를 따라 벌어진 접전에서 조조군은 원소의 세력에 밀린다. 이 불리한 전쟁을 일거에 역전시킨 사건은 오소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조조가 오소에 이르러 양초와 땔감을 놓고 불을 질렀다. 오소습격은 대성공이어서 원소 군대의 사상자가 1천을 넘었다. 원소의 장군들인 여의황, 한거자, 휴원진, 조예가 목베이고 순우경 이 악진에게 사로잡혀 코가 잘렸다. 오소에 있던 원소의 군량 대부분이 불살라졌다. 이 기습작전의 성공으로 원소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뀐다. 관도대전의 승리는 조조가 병법에 얼마나 탁월한 식견을 지녔는지를 잘 보여준다.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여러 사람에게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 조조는 원소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천연요새인 관도에 진영을 구축하고 원소의 공격에 대비했다. 동서남북에서 조조를 노리는 수많은 군벌들을 상대하면서도 소리소문 없이 핵심 관계자 소수에게만 전략을 얘기하고 주도면 밀하게 다가올 원소와의 일전을 준비해서 약한 전력으로 강한 상대를 무너뜨린 것이다. 관도대전은 서로 맞서는 양쪽 진영은 전력에서 같지 않았고 약한 쪽이 먼저 일부 후퇴하여 강한 쪽을 지연전술을 통하여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이겼다. 전력의 불균형에서 조조가 이루어낸 승리라는 점이 빛나는데 이런 전력의 불균형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전략적인 지혜가 중요하다. 지구전에 들어가면 전력이 불리한 쪽이 수세에 몰리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식량, 병사의 사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서 승리해내는 게 지휘관의 역량이다. 조조의 관도전투 승리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나, 1년 전부터 조조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 백마와 연진을 내주고 남하하여 천연요새 관도에 들어가 버틴 것도 사전 계략이었다. 둘, 조조는 천자의 군대라는 명분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셋, 조조의 군대는 숫자는 적었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정예부대였다. 조조는 모사와 장수들의 조언을 신뢰하고 철저히 행동에 옮겼다. 순욱은 전략, 순유는 전술에 큰 공헌을 했다. 넷, 조조의 용병술이 탁월하였다. 조조는 적을 기만하는 기병술에 매우 능했다. 이 적계로 백마전투에서 알량과 문추를 배웠다. 재빠른 대응으로 유벽과 유비의 반란을 진압하여 유비와 원소가 유대하는 것을 차단했다. 지구전으로 원소군을 지치게 만들었다. 또 과감한 기습으로 오소의 군량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다섯, 조조가 일선에서 직접 전쟁을 이끌었다. 오소의 군량미에 불지르기 위해서 후한의 승상이자 대륙의 지존 조조가 직접 기병과 병졸들을 이끌고 적의 후방 깊숙이 뛰어들었다. 용장 밑에 비겁한 병졸은 없다. 조조는 오랜 친구 원소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석해했다. 조조가 원소의 잔당을 일소하고 하북의 패권을 장악하자마자 조조는 원소에 대한 제사를 예우를 갖추어 후의진해 주었다. 그리고 조조는 한때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했던 친구를 잃었다며 통곡했다. 원소는 명문가의 명망과 의협심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시 명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북방에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던 공손찬을 정벌했으니 전쟁 능력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단지 그의 상대가 불세출의 영웅 조조였다는 것이 불운이었다. 능력과 병법에서 조조에게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 조조는 젊은 시절 군사적 재능 습득을 위해 성 밖에 집을 짓고 방문걸 어잠그고 책을 읽었다. 그가 집필한 병서가 손자약해, 병서점요, 병법점요, 병서유약, 병법 등 다양하다. 원소가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원소는 어려움에 처한 조조를 몇 번씩이나 도움을 주었고 죽을 고비에 처한 조조에게 활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역사가 칼 레바는 조조의 승리는 단일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방어자의 위치 선정이다. 조조가 관도를 그가 저항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고른 건 지형 분석, 병참, 원소에 대해 한 전술 사이의 관련성을 조조가 뛰어나게 이해한 결과이다. 황하에 걸친 방어선을 포기한 조조의 결정은 병참 문제 때문이었다. 조조가 원소를 남쪽 깊숙이 관도에까지 유인하여 원소의 보급선을 어쩔 수 없이 길게 늘어뜨려 결국 원소의 불리한 병참 문제를 파고들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역설한다. 관도 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이제 명실상부한 중원의 1인자가 되었다. 전체 13주에서 서량, 양주, 형주, 익주, 교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 원소와 그 가문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조조는 승승장구하여 위나라 창업에 굳건한 기초를 쌓았다. 조조의 일생 중 가장 큰 영예로운 일이었고 승리 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자는 없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관도대전은 조조와 원소가 다투는 대륙의 지배권을 건 전쟁으로 조조가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 약한 전력으로 강한 상대를 이기고 승리했다. 관도대전은 200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끝나지만 전초전은 199년부터 206년까지 이어졌다. 조조는 원소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명분, 지원 및 전략적 계획을 중요시했다. 조조의 전략적 결정과 관도대전에서의 승리로 조조는 대륙의 중원의 1인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원소와 그의 가문은 패망하며 조조는 위나라의 창업과 굳건한 기초를 세우게 된다.